17가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첫 줄부터 보죠. 이제 주제가 나와요. 17가의 단로 주제가 어떤 것이냐? 탐식입니다. 탐식. 그러니까 이제 스크루테이프가 워무드에게 지난번 편지를 봤는데 네가 탐식에 대해서 적절한 수단으로 그 환자의 영혼을 타락시키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네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다. 그러나 그 탐식은 네가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우리 편에서는 아주 필요한 수단이다. 이제 그것에서 얘기합니다. 어떤 식의 탐식이 어떤 식으로 인간의 영혼을 타락시키는데 도움이 되는지 내가 설명할 터인데,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것이 아주 유용한 수단인 줄 알아서 그 부분에 대한 영적 공격을 우리가 적절히 했기 때문에 결국은 탐식의 위험성을 교회가 또는 일반 교인들이, 환자들이 모르는 지경까지 우리가 만들어냈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죄인 줄을 알게 자극하여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지 못하도록 아예 감각 없게 만들어버린 것은 그건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과 같으니까 이 악한 영들이 그쪽을 공격했는데 탐식의 경우 효과를 봤다. 이제 그 얘기가 처음에 나오죠. 둘째 줄을 볼까요? 지난 100년간 100년 동안 우리가 이룬 가장 위대한 성과 중에 하나는 인간의 양심, 탐식에 관하여 인간의 양심을 완전히 마비시킨 것이라고. 이게 탐식하는 마음, 탐식하는 행위, 그거에 대해서 인간 스스로가 신앙적 양심상 이건 거리끼리인데 라는 의식을 가질 만한 도전적 과제요, 질문을 던지는 거라는 생각을 아예 못하게끔 막아버렸다는 거죠. 예를 들어봐서 유럽 전체를 위아래로 아무리 훑어봐도 번역 잘했어요. 탐식에 대해 설교한다거나 탐식 때문에 가책을 느끼는 경우가 없게끔 만들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유럽 전 문화적으로 탐식은 탐식이라는 것의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부정적 인식을 싹 제하고 탐식을 하는 사람이 하는 행위가 뭐가 있겠어요? 음식을 잘 차려 먹는 거잖아요. 넘치게 차려 먹는 거잖아요. 많이 차려 먹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부유함과 행복을 누린 것과 자랑스러움과 남에 비해 성공한 증거가 되어지고, 또 그렇게 모여서 이렇게 부유한 음식을 넣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안에 문화의 즐거움 속에서 그것은 뭐 필수적으로 여겨지고, 그래서 그게 그 나쁘게 보지 않도록 되어지는 그러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적 인식과 취향과 이런 걸 발전시킨 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을 훨씬 넘어서 잘 차려진 음식상을 놓고 즐기는 연회는 그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 연회는 그 정도가 돼야 되는 거라라는 생각으로 인식을 다 갖추어서 양심적인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그런 일이 있거나 말하자면 그런저한 예예요. 뒤에 나올 예가 됩니다. 그렇게 하거나 탐식 자체에 대한 그 행위, 마음씀이 갖고 있는 영혼의 해악성, 그걸 추구해가는 영혼의 해악성을 설교하여 절제나 적절한 수준에 만족하는 마음을 갖도록 이끌어야 되는 그런 설교가 없어지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탐식을 추구하는 마음은 근본적으로 탐욕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 탐식과 탐욕이 이게 탐욕의 발동으로 벌어지는 여러 사태인데, 그것들의 경계심을 구체적인 예로 탐식 그러면 영적인 측면은 탐욕까지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 탐욕은 우상숭배의 가장 아주 그 미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게 작용하는 우상숭배 뿌리가 탐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종교에서는 탐심이라고 그러죠. 탐심. 그러니까 종교적 현상으로 가시적인 형상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거야. 이건 뭐 가장 원초적이고 원시적인 것인데,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직장의 성공이나 명예를 추구하고 자기가 쾌락적 활동을 막 가시적으로 해나가는 것, 이것도 탐심의 발동인데, 가장 감춰진 것은 그 모든 것들의 배경하에 자기 마음에 작수하는 역사하는 탐심이 있다, 탐욕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감춰버리는 것, 그걸 못 보게 만드는 것, 그것은 아주 악한 영의 입장에서는 아주 성공적인 공격이 되죠. 예컨대 탐식과 관련하여 우리는 그 부분을 적절히 다루어서 그런 생각을 못하게끔 성공적인 성과를 얻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성과를 얻은지 아느냐? 여기 이제 악한 영의 스크루테이프가 말하는 전략 포인트를 얘기해 주는데, 이게 뭐냐면, 더 많이 먹는데 욕심을 부리는 쪽에 대한 문제보다는 맛있는 걸 찾아 먹는데 욕심을 부리도록 사람의 생각을 바꾸어서 사실은 이게 탐식인데 탐식이 아닌 양 생각하게끔 만들어버리는 효과를 누려왔거든.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연애를 거창하게 차려 먹는 것, 여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탐식의 문제를 못 보도록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실은 더 예민하게 본 것은 뭐냐면, 탐식의 마음과 다르지 아니하는데 그 탐식의 자기 적용이 내 입맛에 맞는 것을 찾아 먹는 일에 관심을 집중시키면, 겉보기에는 양을 많이 차려 먹는 게 아니니까 탐식 같지 않아요. 근데 질적인 원리적 측면은 내 마음에 드는 입맛에 맞는 걸 찾아 먹느라고 하는 마음의 작동은, 그건 또한 탐식과 다름없는 그러한 원리인데, 그렇게 영혼을 묶어둠으로 인해서 탐식에 관한 경계심을 흐트러 버렸지. 그럼 뭐가 되냐면 똑같다는 거예요. 탐욕의 마음을 경계하지 않도록 하는데 똑같이 작용된다. 야, 이렇게 되면 말이죠, 우리가 맛있는 거 먹지 그럼 맛없는 거 먹냐, 이런 얘기 들 거 아니에요. 맛있는 걸 찾아 먹지, 이게 뭐 죄가 되는가, 또는 이게 경계할 일이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악한 영의 전략은 왜 이게 포인트가 된다고 말하는 것일까? 얼른 이해가 되긴 않습니다. 맛집 찾아다니잖아요. 맛집 게임, 이렇게 맛집 게임, 그렇기도 하는데 무슨 얘기일까? 내용을 더 읽어보도록 하죠. 환자의 어머니가 좋은 본복이다. 너는 글루보적이 되지. 글루보적은 이제 또 다른 악한 영의 이름이에요. 워무드와 마찬가지처럼 글루보적에 들어 알고 있어 믿는다. 자신이 평생 잃은 관능의 노예다. 이게 관능의 노예니까 감각의 노예가 된 거예요. 내 감각을 만족시키는 걸 찾겠다라는 것에 노예가 됐다. 이 노예가 됐다는 말은 뭐냐면, 그것에 절대 가치를 부여서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짜증을 내고, 그게 안 되면 불만족스럽고, 그것이 아니면 행복하지 않게끔 되어졌다. 이게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의 노예요, 관능의 노예가 되어졌다. 이러면 조금 심각하죠. 영적 성격이 드러나죠. 이게 요 관능의 노예, 감각의 노예하고 뭐하고 지금 뭘 연결시키면 되냐면, 위에서 맛있는 걸 찾아 먹는데 욕심 부리는 것, 그거 줄쳐서 관능의 노예하고 딱 연결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그냥 관능의 노예요, 감각의 종살이요, 그거 아니면 불만족스럽다는 것을 딱 말하면 영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오거든요. 그것의 적용이 뭐냐면, 맛있는 걸 찾는데 욕심 부리는 것, 이게 구체적인 거예요. 구체적인 요 행위와 관련된 영적 성격을 잘 봐야 하는데, 그렇게 살았다는 걸 만일 알았다면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길 바람하지 않는다. 정말 놀라 자빠질 걸, 내가 맛있는 걸 찾아 먹는 이 자체가 결국 내가 여기 이 감각과 관능에 종살이한 거였다고, 영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는 건데 하는 상을 뒤에 깨닫게 되면 놀랄 거야. 지금은 단지 먹는 양이 적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많이 먹나? 탐식 아니지 내가 맛있는 걸 먹겠다는 건데 그래서 그 자신의 맛있는 걸 추구하는 내면의 욕심의 영적 성격을 눈치 못 채고 있겠지. 하지만 많은 인간은 인간의 위장과 입맛을, 위장은 배를 말해요. 배. 자기 배, 위장 감추는 게 아니라 실제 벨리, 그러니까 배. 자기 배를 만족시키고 입을 만족시킨 것을 이용해서 그거를 만족하기 위해서 버려버리는 나쁜 영적 성질이 드러나요. 시험에 빠진 성질이 뭐냐면 까탈스럽게 만들어져요. 이건 아닌데 틀렸어. 음식이 왜 있다 이런 거예요. 참을성이 없어. 이걸 나보고 먹으라고? 무자비해. 이걸 만든 사람, 당신 말이야 제대로 만든 거야? 돈 내고 이거 먹겠어 당신 같으면? 이런 거. 이기적이에요. 나만 좋으면 다른 사람이 내 입맛에 맞는가 생각 안 써. 그리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수고해야 될 부담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이걸 내 입맛에 맞추라고, 이런 식의 태도가 그 안에서 맞물려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입맛에 맞는 걸 추구해가는
탐심의 내용이 그렇게 작용되어지면 겉보기에는 탐식이 아니에요. 많은 양을 추가하지 않으니까 탐식이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내 입맛에 맞는 것, 먹는 것과 관련해 그렇게 쫓아가다 볼 때 맺혀지는 그 영적 성격은 그것이 탐욕이다 보니까 탐욕스러운 사람은 까탈스럽고 탐욕스러운 사람은 참을성이 없고 탐욕스러운 사람은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이기적이 되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이 사실에 대해서 악한 영이 싹 바라보면서 그렇게 끌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뭘 몰라요? 이런 것들에 대한 영적 성격을 내는 것은 반응일 따름이에요. 왜냐면 그냥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까탈스럽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어? 그래서 내 입맛에 맞추는 게 없거든. 이런 식의 나는 그저 내가 내 입맛에 맞는 걸 찾을 뿐이라는 생각으로 이런 것들을 가리워 놓고 못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 이게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이에요. 이거 읽으면서 이제 그 옛날에 그 요즘에는 감히 그런 남편은 없을 거예요. 간이 밖으로 나왔지. 밥 먹다가 짜잖아. 이걸 먹으라고. 그리고 숟갈 탁 까먹어. 이렇게 탁 일어서 버리는 그 영화에 나오는 옛날 오래된 시절의 가부장적 태도의 위압적인 굴림. 이걸 먹으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루브스는 이 노인들을 썩 잘 요리하고 있더구나. 자기를 초대한 여주인들이나 하인들에게 공포 그 자체가 된 걸 보면 말이야. 그러니까 초대한 집주인이 그 여인네를 초대하면 저분이 이걸 좋아하실까? 입맛에 맞을까? 그걸 노심초사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인들도 이분이 입맛에 맞을까? 화를 내지 않을까? 어떤 요리를 내어놓던 새침하게 말이죠. 살짝 한숨 낀 미소를, 이거 보세요. 이거 표정 보세요. 미소를 띄어요. 근데 한숨 섞였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복합적 감정으로 말하죠. 됐어요. 내가 그냥 원하는 거는 그냥 홍차 그냥 한 잔뿐인데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을. 근데 입맛에 맞는 건 없네. 근데 홍차도 말이지 이왕이면 10개 타주면 좋겠어요. 10개. 그렇다고 말이지 너무 10개 타면 안 돼. 이렇게 까다로운 거죠. 까탈스러운 거죠. 너무 이렇게 타면 안 되고, 그리고 토스트는 난 하면 돼. 홍차 토스트면 그냥 식사가 되지. 뭐 이렇게 많은 것들. 근데 토스트도 바삭바삭한 토스트를 좀 줘. 그냥 물렁물렁하고 축축하게 하지 말고. 근데 아주 조그만 조각으로 하나만 곁들여 달라고. 이게 말이죠. 퀄리티, 질적을 어떻게 맞추라는 거예요. 정말로 바삭바삭한, 근데 조그만 조각인데 10개, 너무 열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입맛을 맞추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는데 좀 이해가 가냐? 이 노인네는 자기가 원하는 게 이미 차려진 음식들보다 이미 잘 차려준 사람의 마음, 그 차려준 사람의 정성, 차려준 사람이 해는 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이라는 거죠. 이게 사람을 보지 않고 자기 입맛을 먼저 내세우는 거예요. 그리 되어지니까 철저히 상대는 뭐냐면 나를 위해 존재하는 수단에 불과해요. 인격적 관계가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미 차려진 음식을 속에 담겨져 있는, 보세요. 뭘 할까 고민해요. 그걸 또 뭘 해야겠다는 생각을 짜서 장을 보러 가요. 그래서 하나 씻고 조리하고 해나갈 모든 과정 속에 들은 모든 온갖 정성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에 대한 감사보다도 자기가 바라는 것은 조그만 양도 적고 값도 싼 것을 내가 바랄 따름이라는 자기 합리화를 내세워서 다른 사람을 번거롭게 하고, 그렇게 번거롭더라도 나는 그냥 토스트와 홍차면 되니까 그거 내놓으라 라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차려는 음식 외에 그것을 차려와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까지 더해져서 그걸 난 먹겠다고 자기를 내세우는 결심, 이게 탐식이지 뭐냐라는 거죠. 이게 양적인 의미에서 아니라 자기 입맛 중심적으로 욕심을 채워가는 행위니, 그것이 작은 양이든 그것이든
탐식에 다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 입맛을 만족시키고 있는 그 순간에도 자기는 속고 있는 거죠. 어떤 기만이 있냐면 내가 절제하잖아. 이렇게 많은 걸 먹자고 이렇게 조금만 먹고 있으니까. 그렇게 믿는다고. 그래서 이 노인은 실제로 손님들 북적거려 얼마나 바쁜 식당이에요. 조업원들과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바쁠까요? 그런 과로에 지친 여조업원에게 그들이 갖다 준 음식을 보자마자 짤막한 비명을 줘. 어머나 이건 너무요 많군요. 너무나 많아요 라고 하면서 도로 가져가서 반의 반만 담아주세요. 일을 시켜요. 반의 반만 담아주세요 라는 말로 이 일을 더 덧붙여 시키고, 혹시 누가 한마디도 아이 그거 뭐 그럼 쓸데없는 음식 낭비를 막는다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겠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음식이 남으면 다시 싸갈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한 번 더 부탁은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포인트가 아니고 자기를 음식 낭비를 막는다라는 명분 하에 자기가 이건 너무도 많아요. 상대방이 해준 사람의 수고와 정성과 이런 것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는 태도의 한 측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노인네한테, 이 노인나라가 좀 그러긴 해요. 나이 많으신 분 다 이렇다는 건 아니고, 지금 이 환자의 어머니를 보는 거예요. 근데 올가매는 특별한 미식 취향이 그 사람 입맛에 딱 묻고 음식은 요래야 돼 라는 요식 취향이 어쩌다 원하는 양보다 많이 담긴 음식 때문에 거스름 타신단 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음식이 자기 취향에 맞느냐 안 맞느냐 라는 것보다 먼저 무슨 양이 이렇게 많아 라는 식의 판단 때문에 내 입맛은 그게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머릿속에 차라리 음식의 양은 그렇게 많을 필요 없지라는 생각에 작용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하는 음식 맛은 이게 아니야 라는 데로 또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단과 판단 사이에 있는 그 사람의 자기 중심적 이기주의를 보고 까탈스럽고 아까 말했던 참을성 없고 무자비하고 이기적이다라는 그런 태도가 드러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뭐야 또 이렇게 먹으니까 많어? 이렇게 생각부터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딱 나오는 거죠. 불평이.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먹어봐서 입맛이 맞느냐를 따지기 전에 뭐야 이렇게 많어? 라는 것은 이미 자기가 정한 미식 취향의 어떤 형태의 출발점이죠. 이제 출발점이에요. 요만큼 해야 되고 어때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항상 불평이 먼저 앞서죠. 나와 같지 않다는 사실로 인해서 이제 불평을 내세우고, 그 불평을 내세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합리적이에요. 음식 낭비 막는다. 내가 조금 먹자니까 탐식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방어 논리는 있고 그렇게 되어지겠죠. 제가 아는 분은요, 요리사 같은 분이에요. 요리사 자격증인지 모르겠는데 요리를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분이 해준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근데 어느 음식점을 가도 타박을 해요. 그분에겐 그럴 것도 같아요. 아이고 이건 너무 짜고, 이거는 왜 이렇게 했는지 몰라. 이거 국수가 또 이렇게, 모든 음식을 타박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해준 음식을 먹을 때만 즐겁고요, 그분이 아닌 음식을 어디 가서 먹을 때는 음식 맛이 다 떨어지게 만들어요. 맛있는데 괜찮은데, 근데 그분은 계속 타박. 이건 이렇다고, 어떻고 이렇다고. 그분이 해준 음식이 맛있으니까 그 말이 맞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조금 지나치죠. 근데 그분은 몰라요. 몰라요. 맞는 말을 하신 줄은 아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제가 음식을 가리는 게 있어요. 이제 가려서 못 먹는 음식 말고 가리는 거, 이건 음식 종류별 있잖아요. 사람이 가리는 거. 냄새가 좀 강하고 향이 강하면 잘 못 먹어요, 제가. 그래서 전 소위 뭐죠? 감자탕, 그것도 먹은 지 지금으로 따져서
한 15년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전에 못 먹었었어요. 안 먹었어요. 냄새가 난다 그래요. 근데 난 먹어보니까 괜찮은데, 이 정도 냄새는 괜찮은데 맛있네. 그래가지고 그부터는 감자 잘 먹고 뼈에 붙은 고기 잘 뜯어 먹고 이제 바뀌었는데, 아무튼 제가 순대를 못 먹습니다. 순대를 먹어보려 했다가 그냥 굳이 먹을 거 있나 하고 향이 안 맞아서 못 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입맛이 분식센터 입이에요. 분식센터 입. 그런데 제가 가려 먹지 않은 음식은요, 어지간하면 다 잘 먹어요. 그냥 맛 가리지 않고. 김밥, 안 맛있는 김밥이 어디 있으며, 안 맛있는 떡볶이가 어디 있고, 맛없는 오뎅국이 어디 있어요. 오므라이스, 안 맛있는 오므라이스가 어디 있어요. 그죠? 안 맛있는 만두가 어디 있어요. 다 맛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먹는 거는 다 안 가리고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나는 이런 의미의 탐식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다행스럽게. 근데 많이 먹는 탐식이긴 해요. 많이 먹는 탐식. 항상 양보다 많이 먹죠. 글로브에서 수년간 눈에 띄지 않게 은밀히 진행한 공작의 진정한 가치는 이 노인네가 뱃속을 어떻게 채우냐에 따라 생활 전체가 좌지우지된다는 데 있지.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이 원문을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읽어봐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노인네는 내 입맛에 맞는 걸 먹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다 결정해요. 그러니까 그것의 기준에 따라 행불행을 다 결정하는 사람으로 생활을 지배해요. 자기 성질, 또 모든 기분, 모든 것도 다 그것에 따라 결정될 만큼 되어지게끔 은밀히 그거를 이렇게 그 사람에게 뿌리 깊게 습관화시킨 거예요. 너희는 그래서 지금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라는 정도의 심리 상태. 글쎄, 난 다른 건 다 원치 않아. 내가 그게 욕심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쵸? 내가 원하는 건 이거 하나라고. 이 작은 거 하나를 만족 못 해줘? 이런 식의 태도. 다른 사람은 생각 안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건 이거 하나야라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해야 될 수고와 특권과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해야 하는 모든 태도의 거침, 까탈스러움,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 영향은 전혀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나뿐인데 라는 식의 자기 생각에 합리화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노인네가 원하는 건 잘 우려낸 홍차 한 잔에 제대로 잘 익힌 달걀 하나에 또는 적절하게 구운 빵 한 조각이면 돼. 얼마나 소박하고 좋아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는 사람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은 문제는 이거지. 그것뿐인데 그거 하나 잘 우려낸 홍차 한 잔 제대로 해내는 하인이나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 라는 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누가 해줘도 홍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 제대로란 주문 뒤에 자기가 옛날 느껴봤다고 생각하는 그 입맛, 재현이 거의 불가능한 그 입맛을 채우려는 물릴 줄 모르는 욕구가 숨어 있는 거지. 기억 속에 있는 환상적 신기를 찾는 입맛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미 자기가 어느 상황에 맛있게 먹은 홍차 그 맛은 자기가 놓여진 몸의 상태, 또 놓여진 심리 상태, 또 주변 여러 것 때문에 복합적으로 되어서 그때 홍차 한 잔이 맛있게 기억다 드셔봐요. 근데 그 홍차 맛이 똑같은 홍차 맛이라도 상황이 달라지면 그 맛이 안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주어진 그 시간 그때 주어진 맛인 것이지 홍차 자체의 절대 미각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현이 거의 불가능한 그 입맛을 채우는 물리지 않는 욕구가 있다. 이것은 결국 자기 안에 탐심에 입각한 탐식의 요구지 음식 자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노인은 그 옛날을 좋은 하인을 구할 수 있었던 시절에는 이게 있었는데 라고 투영하고 푸념하고 불평하지만, 사실 생각해봐라. 감각이 지금처럼 까다롭지 않았다면 이미 얻었을 그 맛이고, 다른 것에서 얻는 쾌락들도 많아서 식탁의 쾌락이 이 정도까지 그 사람을 올가매지 않았다면 이미 얻었을 맛이야.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는 뭐죠? 이 사람 얘기는 까다롭기 때문에 지금도 그 맛이 주어져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옛날처럼 꼭 음식에만 맛은 내가 행복을 꾸고 있어. 다른 것도 즐거움이 많은데 더 부드럽고 여유 있는 삶이죠. 이렇게 즐거움을 찾는 다각성이 있고 그가 오는 데서 여유로움이 있고, 그렇게 다양하면 상대방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건 내가 이거에 목맬 이유가 없으니
이걸 잘 찾아준 사람에 대해 고마움도 알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데 그런 때가 아니고 이거만 매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없어 라는 불평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불평은 자기로서는 정당한 불평이죠. 왜냐하면 내가 바라는 게 뭐 많기나 해? 그저 이거 하나뿐인데 이거 하나 제대로 한 사람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날마다 실망하다 보면 짜증이 날마다 느는 거죠. 실망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짜증으로 발전해서 요리사를 채용하면 요리사들한테 항상 지적질을 하니까 요리사가 지쳐 그만두고 친구들도 잘하다가 그 사람 친구들도 그 사람 하는 지적질에 우정마저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그래서 원수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 노인한테 먹는데 너무 관심이 많지 않느냐. 그렇게까지 마음을 두어 인격과 사랑의 관계를 해치고 고마움을 모르고 또 그래서 되겠느냐라는 이제 영적인 메시지를 희미하게나마 마음속에 넣어주실 때가 있는 거죠. 말씀 설교라든가 이런 상황 안에서 그때마다 핑계를 대기는 글쎄요 뭐 저야 뭐 상관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둘러대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그 맛을 그게 진짜 좋은 거니까 저는 뭐 못 먹어 상관없는데 제 아들에게는 이걸 주고 싶단 말이에요 라는 식으로 둘러댄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위하여서 이걸 까다롭게 하는 것처럼 또 둘러대는 식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되니까 집안도 평안하지 않아요. 집안도 평안하지 않아서 집안에 끊임없이 불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식구들이 다 식사 때마다 불편한 거죠. 불편한 거죠. 환자는 바로 이 엄마의 아들이다. 다른 전설에도 물론 최선을 다해 똑바로 얘기했지만 탐식이라는 영역에 간간히 침투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마라. 아주 효과적이라는 거죠. 요런 성격을 가지면 환자는 남자다 보니 지금 남자를 대상으로 할 때는 그저 내가 원하는 거나 이거요 이렇게 하는 식으로 말하지 않고 남자들은 다르게 말하는데 허영심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허영심으로 탐식을 만드는 길이 있지. 스스로 음식에서 일가견이 있다고 믿게 하고 스테이크 이 집 가야 맛있어 저 집은 맛없어 라는 식의 허영심. 정말로 그런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강하게 고집하죠. 그 집은 말이야 이 스테이크가 또 하고 본래 스테이크란 건 말이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근데 저 집은 말이야 이렇게 하고 그저 내가 말한 그 집이 그저 제일 낫다고 그거 동의 못해? 라는 식으로 다른 사람도 다른 집에서 만족스럽게 먹은 사람 입맛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 집에서 만족스럽게 먹은 사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주장한 대로 스테이크란 이런 거지 라는 것에 따라 동의하고 따라하게 만들고 자기가 말한 주장한 그 레스토랑만 좋은 게 되게끔 강요하고 부담 줘버린 사람으로 나오면 그 탐식이에요. 남자들이 허영심이라고 말하는 빗대 이거 뭐 여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남녀 성구별에 따라서 달라지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식의 태도를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좀 피곤하죠? 주변에 그런 분 안 계세요? 야, 이 설렁탕 저 설렁탕 내가 볼 땐 마찬가지인데 입맛이 네가 몰라서 그래. 이건 말이지. 이제 그 음식에 관한 장광선이 나오는 거죠. 아는 것도 많아요. 막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 집 맛없고 이제 어떻고 평가. 어느 식당 가야 돼 이렇게. 피곤하죠. 그래서 으스대는 거죠. 다른 사람 잘난 체하는 거죠. 처음에 허영심을 시작했다 해도 결국은 습관으로 굳어지는 법이다.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는 중요한 점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 그것이 샴페인이든 홍차든 생수든 담배든 아무거나 상관없어. 어떤 품목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짜증을 나게끔 그 성격을 습관화시켜 버리는 거야. 이 사람 스테이크 먹는 사람이 내가 좋다는 스테이크 말고 딴 사람 따라서 그냥 그래? 그럼 거기 한번 가볼까? 음식을 받아놓고는 그러니까 이 스테이크가 말이야 짜증을 부리죠. 내가 원하는 식이 아닌 거죠. 그 식당을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면 그의 자비나 정의도 순종 모조리 네 손 안에 들어올 거다. 마음대로 그 사람은 성미를 끓여서 자비도 모르는 사람, 올바름 정의도 모르는 사람,
감사로 받는 순종도 모르는 삶으로 네가 만들어 볼 수 있어. 단순히 많이 먹는 욕심 부리는 탐식, 그게 단순한 과식이죠. 과식을 통한 탐식은 사실 지금 말한 이 미식을 찾아가는 탐식보다 훨씬 하수에 해당해요. 근데 과식하는 것을 써먹을 수 있는 좋은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순결, 영적 순결을 공격할 때 많은 음식을 먹게끔 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어.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 순결을 다룰 때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순전한 자로 살아야겠다라고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는 순결을 공격할 때 거짓된 영성이 잡아둬라. 그러니까 말씀에 비춰 이게 과다한 음식을 호사스럽게 먹는 게 합당할까라는 식의 생각을 갖고 영적인 자기 상태를 점검하려고 할 때는 그런 건 괜찮아 라는 식의 거짓된 영성으로 그를 미혹해 하라. 의학적인 측면? 그런 건 눈에 들리지 못해. 너무 많이 먹으면 이거 좋은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 육체적으로 좋은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예 관심도 두지 못하게 하라. 자기가 24시간 동안 뭘 먹고 마셨는지 과식하고 음식을 많이 차려 먹고 그 적절치 못한 양의 그 호사스러운 음식 앞에 취해 지낸 사람들, 술 먹고 기름진 음식 먹고 이렇게 막 하하하고 거기서 서로 좋으니 당신의말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여 연락을 즐기잖아요. 그런 식의 추구해가는 사람들의 경우 영적으로 순결한 측면에서의 자기 마음을 주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는 일에는 훨씬 멀게 있게 되겠죠. 근데 사실 조금만 정신 차려서 24시간 동안 뭘 먹고 마셨는지 자기가 그 먹은 품목을 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펴본 내용을 살펴봐도 내가 지금 이게 잘못된 거네 라는 식의 생각을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이 탄약에 출처라는 것은 악한 영이 공격하는 내용이 뭔가를 말하는 거죠. 약간의 절제를 해야겠어 라고 생각만 하면 이만 이제 악한 영이 그의 마음을 막 공격해가는 통신망, 커뮤니케이션, 서로 교통해가는 그 연락이 끊어질 수 있다. 근데 이자가 그저 자만하고 그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겠지 라는 식으로 정도만 뭐가 문제가 있을까라는 식으로 궁금해 여기는 정도에 멈추게 되어지면 행동적으로 절제가 안 나오고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 살펴보지 않으니까 구체성이 없이 구체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점검하지 않고 그냥 뭐 자만하고 믿음이 없었나 보다는 그런 식의 생각만 대충 하고 넘어가 버리게 만들면 피상적인 관념적인 영적인 적용만 슬쩍 지나가잖아요. 힘이 없는 거죠.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먹었지 따져 봐도 내가 조금 잘 과했지 절제 이렇게 실천적으로 조금만 나가도 악한 영의 공격이 그만큼 무뎌지게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내 믿음이 좀 부족했나 뭐 이런 식의 영적인 이런 식의 생각만 살짝 하고 넘어가게 만들면 원더링이에요. 원더링. 머릿속으로 궁금해 여기는 정도만 지나고 나오게 되면 그러면 우리 손에서 마음대로 여전히 가지고 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앙의 악한 영의 공격은 그 적용적 실천을 구체화시키는 데 있어요. 구체화시키는. 왜냐하면 그걸 끊어내면 공격이 그만큼 뭐 더 이상 안 되거든요. 그걸 안 하는 구체적인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절제를 한다든가 신앙의 경건을 도모한다고 할 때는 계획된 생활이라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하고 이건 하지 말자 라는 식의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계획된 생활을 하는, 거기에 따라 하는 것, 그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사실 신자가 살아야 될 삶의 규범도 주신 거죠. 그런 것도 없으면, 지침이 없으면 이게 방향성이 흐릿해지거든요. 굳이 순결의 의학적 측면을 생각하려 하거든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며 자기가 탐식이란 것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어떤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면 이 구체화되는 실천적 적용으로 넘어가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짓말을 주입해봐라. 어떤 거냐면 예컨대 몸을 과도하게 움직여 피곤하는 것이야말로 순결의 미덕을 지킨 특효라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영적 순결 속에서 정욕이 막 생겨나.
정력이 막 생겨날 때 이 정력을 내가 어떻게 끊지? 라고 할 때 몸을 과도하게 움직여 피곤하게 만들어 봐. 그러면 피곤해서 육체의 과도한 정력으로 나가지 않도록 할 수 있어 라는 식의 생각을 넣어줘서 그렇게 하게끔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몸을 과도하게 움직여 피곤하게 하는 일을 한데도 사실은 마음속에 있는 정확한 포인트, 즉 뭐냐면 영적 순교와 관계된 탐욕의 마음을 지적해내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선원과 군인들이야말로 악명 높은 방탕함. 이게 뭐냐면 선원과 군인들이야말로 육체를 피곤하게 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선원이나 군인들이 육체가 피곤한 일에 종사한다고 하여 그들이 영적 측면의 순결을 잘 지켜가느냐? 오히려 이들이 항구마다 군대마다 다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누구보다 더 많이 하지 않느냐. 이게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죠. 육체가 고단하고 피곤한 만큼 쾌락을 향한 측면에 대한 강한 집착이 발동되어져서 이게 뻔히 이렇게 안 되는데, 말하자면 적당한 거짓말로 포장해서 그걸 바로 나오지 못하게 만들라는 거죠. 그저 순결을 지키려고 운동 경기를 해. 순결을 핑계로 나 운동 경기 많이 해서 순결을 지키려고 해. 사실은 운동 경기 자체에 탐닉하게 만드는 것이요, 운동 경기하면 순결을 지키는데 그만이라고 주장하게 만드는 거지. 이와 마찬가지로 음식에 관한 것도 만족을 통해서 이렇게 궤변, 자기 합리화 이런 것들을 하게끔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그 수렁이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악한 영이 공격하는 방법은 다양한 상황 속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거죠. 네, 오늘 공부한 내용 속에는 우리에게 양이 과도한 탐식의 문제도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과거의 글루토니, 이제 이 탐욕은 중세 때 수도사에게는 칠거지약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7개 가장 큰 범죄 중에 하나로 쳐요. 그래서 회개해야 될 죄로 봅니다. 회개할 죄로. 그래서 내가 탐식, 과도하게 음식에 막 탐욕을 부렸다. 그러면 이건 나와서 고해성사해야 될 탐욕의 죄로 중세 때부터 쭉 봐왔던 일 중에 하나예요. 경계의 대상이었죠. 영적으로 선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합당치 않은 거다. 이게 청교도들은 그렇게 안 살았죠. 이게 되게 절제된 생활을 해나가니까 그렇게 해나가서 이런 부분을 경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탐심의 활동을 이끌어내는 그 밑에 꽈리 틀고 있는 탐욕의 마음을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사람이 먹는 일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해요. 근데 지금 오늘 공부 내용은 많은 양의 호사스러운 음식이라기보다는 아주 절제된 생활한다는 자기 위장 안에서, 자기 만족 안에서 행하는 또 다른 형태의 탐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탐욕의 적용점이에요. 훨씬 미묘하고 훨씬 간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갖고 있는 내용의 문제점은 뭐였죠? 관계 문제였죠.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었고 사랑의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해악적인 요소가 있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내용이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공부가 매우 흥미로웠고 저도 많은 생각을 좀 해보는 내용이었다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